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공동 취재하고 있는 조세 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오늘은 그 5번째 보도로 해외 먹튀 자본과 무기 거래 업체에 얽힌 조세 도피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었지만 중국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게 된 회사. 타이완 회사는 노동자들을 대부분 정리해고했고 이에 항의하다 노조위원장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LCD 업체 하이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깊이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11일 하이디스 노조위원장이었던 배재영 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배 전 위원장이 남긴 유서입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 억압, 착취, 탄압이 없는 세상으로 먼저가 미안합니다. 식구들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세요. 무엇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44살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을까요?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 사업본부였습니다.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매각됐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1,400억 원을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고 핵심 기술 200여 건을 포함해 4,300여 건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회사는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08년 타이완 이잉크사에 다시 매각됩니다. 그러나 세주인 이잉크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잉크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 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마침내 이 잉크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노동자 37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예고했습니다. 배재영 전 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로부터 4개월 뒤입니다. 자신이 주도한 노조의 1일 파업에 대해 회사가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극심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도 정리해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1,700여 명에 달했던 하이디스의 노동자는 계속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끝에 현재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导致了韩国300多名员工因此失业。今天有员工特别跨海来台湾抗议，而且在元泰科技总公司门口落法抗议。 하이디스의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4차례나 방문해 이잉크 본사 앞에서 시위를 했고 마지막 방문 땐 강제 추방의 수모도 겪었습니다. 매주 서울로 올라와 노숙농성을 벌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저희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정말 삶은 점점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투쟁하면서도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억가량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해외 먹튀 자본의 횡포 때문에 빚어진 노동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4월 1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CNH 트레이딩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됩니다. 이사는 한국인 최병두와 중국인 한궈진. 이들은 단 2주뿐인 회사 주식을 한 주씩 나눠 가진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이름 역시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한궈진 씨는 하이디스를 사들인 중국 BOE 그룹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최병두 씨는 하이디스가 2002년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될 때부터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한국 하이디스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최병두 전 사장은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데 협력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 결과 지난 2009년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시점은 2003년 4월, 하이디스가 BOE에 매각된 지 불과 5개월 뒤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 BOE 이사 한궈진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사장에게 양도합니다.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중국 회사와 최병두 사장 사이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색폰세카 유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16일 CN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합니다. 하이디스가 대만 이 잉크사에 매각된 지 7개월 뒤의 일입니다. 이 움직임은 버진 아일랜드의 CNH 트레이딩이 두 번에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0일, 이 회사는 역할을 다했는지 청산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최병두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와 주주가 모두 최병두 씨로 돼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 또 다른 조세 도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시점은 2009년 3월 2일, CN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6개월 전입니다. 회사의 주소는 하이디스를 두 번째로 인수한 이 잉크사의 본국, 타이완으로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의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했지만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여러 경로로 최병두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외 먹튀 자본의 전횡으로 노동자 2,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LCD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만 제2의 쌍용차, 하이디스 사태. 네, 많이 원망스럽죠. 잘 돌아가던 공장인데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버리고 특허권만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진짜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된 거니까요. 그 배후에서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은 비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방위산업만큼 대규모 비리가 계속 발생해온 분야도 없을 겁니다.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가격을 정하는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무기 수출입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검은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령 회사는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비밀이 많은 만큼 대형 비리도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와 이 업체가 조세도피처에 만든 유령회사 2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입니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는 1980년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던 한국 회사 코오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오롱의 이제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코오롱 LTD 터키 뭐 이렇게 하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에이전트 법인을. 이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는 코오롱 리미티드란 이름으로 1987년 설립됐습니다. 이 코오롱 리미티드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즉 터키 현지에 KTR이라는 무기 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2개가 있는 겁니다. 이 2개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될 시점에도 살아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두 유령회사는 이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타 에드힐과 비앙카 스콧. 국제회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해보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약 9,000개 회사의 이사로 나옵니다. 비앙카 스콧은 무려 10,000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리미티드 등 회사가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유령회사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2번의 이사회를 열어 같은 내용을 의결합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열린 두 번째 이사회.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기로 결의합니다. KTR 리미티드도 마찬가지 결의를 합니다.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대 기업과 일해온 터키의 KTR. 홈페이지에 가보니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 한국 업체입니다. 국제 무기 거래엔 로비 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KTR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와 스위스 비밀 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 사이의 무기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중개업체가 만든 이 유령 회사들과 한국의 무기 수출 대기업들이 직접 거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터키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모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무기 거래 과정에서 현지 컨설팅, 물자 조달 등을 맡는 한국과 터키 업체들과 KTR이 맺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코오롱 LTD라는 그 LTD 터키 그 회사하고도 같이 뭐 이제 공동 마케팅도 하고 하다가 2000년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했고요. 그 수수료를 터키 법인으로 직접 입금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어렵다. 그런 점은 더더욱 좀 그렇고요. 이 그 회사가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하고 다 했을 거예요.
KTR이 무슨 페이퍼 컴퍼니니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갖다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현대 로템이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지 조세 피난처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건지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국세청에서 예전에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터키의 KTR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 접촉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 즉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 지난 2013년 뉴스타파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한진해운은 부실덩어리 기업이 됐고 채권단에 구조를 요청하는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직전 최은영 전 회장 일가는 한진해운 주식 90여만 주를 다 팔아치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무려 3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됐는데 최 회장 일가는 쏙 빠져나간 것입니다. 뒤늦게 재벌의 도덕적 해이다 사죄 출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속보이는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국세청이 만약 3년 전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한진해운과 최은영 회장을 철저히 조사했다면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오늘 국세청에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